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구 한 곳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아마 계양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자체를 자기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죠. 진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뭐 70년, 80년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 놈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데 이재명도 자기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이용하고 있고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인간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배지를 달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 참으로 진짜 웃긴 노릇이죠. 뭐 송영길의 경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이 저렇게나 배지에 목을 매다는 것도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영길이만 지금 막 불쌍해 죽겠어요. 뭐 영길이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우리 왜 아빠만 구속을 시켰냐 뭐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이만 왜 구속이 돼 있습니까? 왜 영길이만 지금 왜 보석 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인기가 별로 없고 이건 뭐 좀 비극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배지를 달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연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가 이만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은 총선 자체를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 점만 기억해 보시더라도 정말 우리가 민주당한테 표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요 점에 포인트를 줘서 이재명이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재명이만 낙선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운명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게 원희룡 후보랑 이재명 두 사람의 이제 1대1 매치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가 핵심일 텐데 원래 그 선거에서 중요한 게 기세 아니겠어요? 기세. 근데 기세로 봤었을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대표가 스멀스멀 좀 몰리고 있는 원희룡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자상이라고 해야 되나? 사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쥐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한테 쥐가 지금 이제 코너로 몰리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제 쥐가 애당초 이제 덤비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데 뭐 어쨌거나 그 기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명룡대전의 첫 스타트다라고 할 수 있는 토론회 아니었습니까? 원래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토론에 대해서 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뭐 전문적인 용어 한두 가지 외우고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엔 뭐 그래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R200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제가 보기엔 R200인지 R200인지 이것도 뭐 제대로 구분 못하실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원화가 기축통화가 돼가지고 무슨 뭐 전 세계를 뭐 호령할 것이다. 그딴 소리 나고 앉아 있으니까 경제 개념이 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뭐 25만 원, 100만 원씩 그냥 돈 푸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이지. 근데 자신감 하나만큼은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다 보니까 토론에서는 꽤 활약이라고 할까요? 사이다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어떤 특기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 명령대전 첫 스타트 토론회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만 잡음이 있었습니다. 잡음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특기, 이재명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토론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얼마나 막 토론하자고 했습니까? 그 토론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밑바닥이 막 들춰지긴 했지만 그렇게 떠들어댔었는데 이번 토론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안 하려고 정말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많이 역력하게 진짜 보였었거든요. 첫 번째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습니다. 원래 그 OBS에서 이번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그 생중계로 하지는 않더라고 해도 녹화 방송이라고 해도 토론 자체를 생중계로 기자들한테 이제 보여줘가지고 관련된 기사가 좀 나올 수 있게끔 요렇게 이제 그 절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녹화 1시간 전에 기자들한테도 생방송을 이거를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여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엠바고까지 걸어버렸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데일리 안에서 이 토론회 이제 그 보고서 녹취록 같은 게 이제 제공이 됐으니까 그 토론에 대해 가지고 단독 기사도 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원희룡 후보와의 토론에서 얼마나 진짜 개막장 개무식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근데 그 기사 같은 경우도 결국에 삭제가 되고 수정이 됐거든요. 왜? 엠바고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표를 줘야 되는 후보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 무슨 뭐 호적같이 조선시대같이 그런 식으로 한탕 해먹기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인지,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유일무이한 수단이 이 토론 아니겠습니까? 상대 후보랑 맞서 가지고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내 현재 지금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토론 말고 뭐가 있겠냐고요. 개딸들이 올리는 뭐 쇼츠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토론에 대해 가지고 OBS가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토론인데 엠바고를 건다? 이게 그러면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거 토론으로 나와가지고 그 토론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는지 날 것의 내용이 공개가 안 되게끔 엠바고를 시켜버린다? 이걸 도대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OBS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저는 좀 궁금해졌던 것이 내가 몰라가지고 원래부터만 이렇게 했는가?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계양구 선관위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거꾸로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 녹화 토론회는 방영 전까지 엠바고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니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네가 바라보면서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뭐 중차대한 무슨 뭐 기밀이 담겨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토론하는데 뭔 놈의 그게 엠바고가 달릴 필요가 있냐고요. OBS 측에서 해명했던 거는 양측의 이제 그 협의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원희룡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 쪽에서는 비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도 좋고 엠바고 같은 것도 당연히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OBS가 이재명 측의 입장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밖에 지금은 생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서 토론이 이제 녹화가 된 게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되고 난 뒤에도 원희룡 측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반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재명 측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OBS가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것이야말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의 요청이 있었던 거는 맞고 이후에 OBS 결정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원희룡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OBS는 진짜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재명 측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게 되니까. 자,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토론에 그렇게나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비공개하기를 원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개된 토론 내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컨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GTX 노선이나 광역철도망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 차관하고 유동수 원하고 만나가지고 협의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토론 도중에 이재명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경인고속도로 지화 얘기는 자기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분명히 GTX 노선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 차관과 유동수 민주당 쪽의 원이죠, 그렇죠? 유동수 원이랑 국토부 차관이랑 만나서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요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재명이 한 얘기가 맞기는 맞지만 그 실상을 생각해봤을 때는 개망신 당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국토부 차관과 만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뭐 오마이뉴스가 사진 같은 거를 공개하기는 했어요. 이것 봐봐라, 이재명 얘기가 맞다. 차관이랑 유동수랑 이재명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 지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진짜 GTX 노선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난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재명의 뭐 블로그 같은 거 그런 거 막 올라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확신이 없겠습니까? 지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GTX 노선 변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기억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준이를 만났는지 무슨 뭐 국토부 차관을 만났는지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엔 구분 못 할 걸요. 재건축 아파트 이름 그것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있죠, 그렇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 직전에 그런 거 외워오셨나 본데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줄은 알지. 이런 인간이 도대체 개항을 위해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이 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될 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탄약구 이전 문제. 그것도 이재명과 약속을 했었죠. 김포공항 이전 문제. 그런 것도 약속을 했는데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재명이 뭘 했을까?
얘기를 못 합니다. 뭘 하기는 뭘 했겠습니까? 개항을 그냥 그 주민들한테 그냥 배지 하나 받아 가지고 그걸로 자기 방탄막으로만 썼지 뭐 탄약고 이전 문제가 됐거나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됐거나 그거에 대해서 쪼끔이라도 뭐 노력을 했겠습니까? 25년 가까이나 개항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여러분들 표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그거 진짜 10분만 보더라도 누구한테 표를 줘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